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섹션 13번째 데이터 통합입니다. 통합은 뭐냐면요, 여기저기에 있는 걸 한데 모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주로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들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통합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부분합에서 피벗 테이블에서 계산하지 않는 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데이터표? 데이터표는 뭐 함수가 없었죠? 그냥 는 하고 가리키고 나서 그냥 행이 어디고 열이 어딘가만 지정해주면 되는 거였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함수가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변동되면 결과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분합 같은 경우도 함수가 들어가 있죠. 우리 부분합 할 때 정렬하고 나서 뭐 개수를 구하는 건지 최대값을 구하는 건지 이런 게 있었고요. 피벗 테이블도 우리가 합계를 구하는 건지 평균을 구하는 건지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함수 계산 문제가, 계산 작업 문제가 아닌데 어떤 기능에 의해서 함수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최빈값, 중간값 이런 것들은 제공하지 않는다. 필기시험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적어본 거예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함수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통계를 우리가 안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시고요. 예.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서울 대리점 물건이 있고요. 부산 대리점 판매 현황 표가 있어요. 근데 냉장고가 여러 번 팔렸어요. 냉장고가 여기도 한 번 있고 여기도 한 번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저쪽에도 있고요. 이걸 한 곳으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출공1번 보면은요, 보세요. 1월달에 입국한 사람이 있고 2월달에 입국한 사람이 있는데 나라별로 입국한 사람들을 평균을 계산하거나 합계를 계산하거나 최대값을 계산하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얘가 뭐를 구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는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을 구하래요. 그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이 여기 순서에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인데 입력 데이터는 판매액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판매량이 먼저 나올 수 있고 목표량 끝에 있을 수도 있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가서 통합.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데이터 도구에 있는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서울 대리점, 부산 대리점에 있는 표를 참조해 가지고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의 합계를 그랬거든. 오케이, 합계 그대로 두면 되겠네. 평균이 아니라. 그치, 참조 대상을 물어보죠. 참조 대상은 서울 대리점 거 블럭 잡아서 추가. 부산 대리점 품목서부터 쭉 블럭 잡아서 추가. 이렇게 두 군데 추가해주면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건 요거죠. 첫 번째 행, 왼쪽 열. 첫 번째 행이란 말은 뭐예요? 첫 번째 행이란 말은 행이 줄이죠, 줄. 그러니까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을 계산하는 얘기예요. 왼쪽 열은 뭐예요?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를 챙겨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냉장고 오디오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여튼 냉장고는 다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합계를 넣어줄 거라고 알아서. 근데 이 목표량이 지금은 똑같잖아요, 순서가.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는 목표량이 첫 번째인데 서울 대리점 목표량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신경 쓰지 말고 확인. 딱 됐어요. 이럴 때 우리는 엑셀한테 박수를 치는 거야. 이야, 진짜 너 똑똑하다.
엑셀이 지가 이제 저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 하고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시연을 하고 나면 박스가 자연스럽게 기립 박스가 나올 만한 내용이야, 이거는. 단순해요. 단순해요. 엑셀이 고생하는 건지 우리는 단순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기출공일 한번 보세요. 문제를 껑충 띄어서 159쪽 한번 갑니다. 문제가 뭐냐면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김포공항 입국자, 부산공항 입국자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래요. 여기네, 여기. 여기다 평균을 계산해 넣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부산도 있고, 김포도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고 통합. 이때 평균으로 바꿔야죠, 함수를. 중요한 거. 어디를 참조해야 될까요? 이렇게 참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참조하시면 안 되고 국적과 입국자 수만 가져가야 돼. 국적과 입국자 수 사이에 뭐가 껴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가 껴있는 건 상관이 없어. 추가. 부산도 마찬가지죠. 국적, 입국자 수를 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적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국적별로 입국자 수를 출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구분이 먼저 들어가잖아. 그럼 1월에 들어온 사람, 2월에 들어온 사람의 통평균을 계산하는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안 되고 반드시 국적과 입국자 수라는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된 거는데 반드시 국적이 첫 번째로 시작했으니까 국적부터 범위를 잡아줘야 된다. 근데 보니까 국적과 입국자 수 사이에 무슨 항목이 또 여러 개가 있어? 이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냥 한꺼번에 잡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행은 입국자 수죠? 왼쪽 열은 뭐죠? 국적이죠? 나라별 국적 아닙니까? 확인.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미국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2월에는 없네. 3월에도 없고, 4월에는 있다. 얘가 13,477명이 들어왔어, 합계는. 6번 더해줬는데, 평균이 2240중 딱 맞는다고. 이걸 일일이 우리가 수작업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이게? 에버리지 if 써도 되지, 에버리지 if. 근데 에버리지 if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중에서 미국이라고 돼 있는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이거잖아. 근데 여기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구해야지. 근데 범위가 한쪽으로 쭉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떠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잖아. 합계 같으면 이쪽 동네 더하기 이쪽 동네 하면 되는데 평균하면 어떻게 돼요? 여긴 4번 나왔잖아. 미국이. 여긴 2번 나왔잖아. 4번 나온 거 2번 나온 걸 더해요? 그럼 6번 나온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sum if 합계를 가지고 count if로 나눠야지. 미국이 몇 번 나왔는지. 이 함수를 안 쓰려면은요, 제가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제가 수작업을 한번 보이게 드릴게요. 는 sum if 가로 열고 이 동네 F4번 키, 컴마 조건은 이 글자 합계 구할 잠깐만 범위가 틀렸다. 범위는 여기 F4번 키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는 여기. 그럼 미국 합계예요? 김포공항 합계라고 이거는. 여기다가 더하기 sum if
이쪽 동네에서 F4번키 콤마 미국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합계예요. 얘 미국의 합계가 13,477은 맞아요. 그럼 이거를 미국이란 개수로 나눠야죠. 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또 count if 이 중에서 컴마 요 글자 더하기 또 count if 해가지고 이쪽 동네에서 요 글자 이렇게 해주면 2246.17 맞네. 그럼 자동차 여기 쭉 훑으면 맞죠? 지금요 발원인돼서 그런 거니까 맞잖아. 지금 통합을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복잡한 식을 먼저 합계를 계산하고 두 군데 합계가 있었으니까 두 군데 합계를 계산하고 두 군데 개수가 나왔잖아요. 미국의 개수가. 그래가지고 각각 두 개 더한 거로 나눠줘야 평균이 나오겠지. 에버리지 if 갖고는 안 돼요. 본래 평균이라는 거는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업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냥 블록 잡아서 통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휙 해버리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계산하려면 함수를 쓸 수는 있겠지. 자, 데이터 통합을 하지 말고 이거를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시오 그러면 왜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안 풀어봤잖아. 되게 또 이제 막 드륵드륵 하겠지. 이 가는 소리 뭐 이런 거. 막 쌍시옷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기출공이 한번 가보세요. 기출공이. 이것도 더 헷갈리는 거야. 기출공이는 뭐냐면은요, 어차피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통합에 가서 참조는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고 추가를 눌러주고 첫 획 왼쪽 열 해가지고 확인 누를 거예요. 아마도. 근데 매장명이 없잖아. 매장명을 넣어줘야지. 그렇지. 근데 매장명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이래. 현대로 시작하는 경우고 하나는 코리아로 끝난대. 코리아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기호를 써서 하라는 얘기지. 기호. 자,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와일드카드라는 말이 있어요.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음표, 그 다음에 별표. 별표는 모든 것. 물음표는 특정 한 개. 그래서 현대로 시작한다. 그럼 앞 글자 두 개는 현대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이라는 말은 현대 현대백화점, 현대쇼핑, 현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별표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코리아로 끝나는 거는 앞에 뭐로 시작해도 상관없다가 마지막 세 글자는 코리아로 끝나면 되기 때문에 별표 코리아라고 쓰는 거예요. 김씨 그럼 뭐예요? 김별표야. 첫 글자는 김이고 나머지는 김수환무가 오던 뭐가 오던 간에 김으로 시작하는 첫 글자가 김이고 나머지는 아무거나다. 그래서 김씨라는 거는 김별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글자가 포함된 경우는 별표, 글자, 별표. 첫 글자는 뭐로 와도 되고 어떤 글자로 끝나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중간에
두 번째든 첫 번째든 세 번째든 간에 소초란 두 글자가 붙어 있으면 된다. 그게 포함된 경우에요. 포함된 거는 별표, 글자, 별표. 그 다음에 김 물음표란 말은 뭐냐면 첫 글자는 김이고 두 번째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 근데 한 글자다 이거죠. 한 글자. 김 별표 같으면 뭐다?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도 되고 뭐 김뻐국도 되고 상관없는데 김 물음표라고 딱 치면 김하고 포함해 두 글자 김훈, 김송, 뭐 김탁 이런 사람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와일드카드는 엑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래 컴퓨터랑 같이 사용했던 기호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기호는 와일드카드는 사용자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파일명에도 집어넣을 수도 없고 폴더명이나 파일명이나 어디는 경우에도 이 별표나 물음표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건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섹션 별표 하고 딱 별표를 찍었더니 에헤이 사용할 수 없다니까 하고 뜬다고 밑에 화표 단위 슬래시 콜론 별표 물음표 따옴표 작다 크다 이런 거는 사용할 수가 없대요. 스페이스바는 들어가는데 다른 기호 자체는 아예 이런 기호들은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이거는 컴퓨터 역사상 쭉 이어졌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답은 뭐냐면은 현대로 시작하는 거니까 현대 별표 코리아로 끝나는 거니까 별표 코리아 이렇게 써주면 조건을 우리가 입력한 거죠. 이 조건을 내가 입력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입력할 줄 알면. 그래서 블럭을 잡고 통합 아까 참조 제가 집어넣었었죠. 근데 참조를 잘못했을 때는 삭제해버리고 다시 참조를 지정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첫 행은 뭐다? 판매량 구하는 거고 왼쪽 열은 뭐다? 매장명에서 찾아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왼쪽이니까. 그러면 현대로 시작하는 게 하나 명동, 잠실, 성북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 코리아로 끝나는 거는 얘네들 코리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세 군데가 있네. 그렇게. 근데 중간에 제품명은 뭐야? 중간에 낀 건 상관없다니까. 중간에 낀 건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이 매장명하고 판매량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매장명하고 판매량만 있으면 되는 거고 요 사이에 낀 거는 뭐 100개가 껴있던 1000개가 껴있던 신경 안 써도 된다. 반드시 매장명으로 시작을 해서 판매량이 포함돼야 돼요. 무조건 출발은 매장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범위를 정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거만, 그 기억만 아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통합을 하려고 갔더니, 요 기호가 있었어. 요 기호, 요거. 여기서 이거 하면 에러 나요. 지금은 에러 나요. 요거. 이게 실기 시험에는 굳이 이걸 안 누른단 말이야. 근데 필기 시험에 이걸 물어봐. 이게 뭐냐 이거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같은 시트상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다른 파일에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저기 막 흩어져 있다는 거 데이터를 한데 취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같은 시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통합문서,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가져왔어. 여기 있는 파일이 여기 있는 것도 가져오고 여기 있는 것도 가져오고 여기 있는 것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열어가지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취합을 하려면 얘를 넣어주면 데이터가 바뀌면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고 써있죠? 검색해보면 되지 뭐. 엑셀 통합에서 연결된 뭐라고? 원본 데이터 연결? 말도 헷갈리네.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고 하는 항목을 검색해보면 원본 데이터의 연결, 원본 데이터의 연결.
그건 액세스고 아니고. 설명도 제대로 안 나와 있네. 데이터 통합해서, 엑셀 통합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궁금하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나오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거를 가져올 때 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같은 시트상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작업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만. 뭐야? 뭐 오류가 난다? 지금 삭제하고 다시 범위 정해서 얘를 범위를 안 잡고 들어갔네. 그치. 이때 참조되는 대상은 여기고 답이 나오고 요건 지워도 개수를 물어본다. 개수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얘를 개수로 바꿔라 그러면 현대 매장은 4개, 코리아 매장은 3개 이런 거지 뭐.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합계로 바꿔라 그러면 합계가 쭉 나오고. 예. 그것이 데이터 통합 문제다라는 거죠.